통합 재건축 성공 사례는 누가 버려도 대한민국에 언베일일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통합을 내가 시켰어요. 이거 제가 조합원 안시일에 누가 부탁을 해서 통합시키려고 그랬더니 여기 경남의 추진위원장이 충고라고 방해를 해요. 너 조합원도 아닌 놈이 왜 네가 남의 단지 와가지고 술 쓰셔. 그래가지고 제가 샀어요. 이거는 통합하면 너무나 좋은 단지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뭐 헐값에 샀죠. 단독하고 있을 때는 헐값에 사서 여기 추진위원장 제가 해임시켰어요. 해임시켜야죠. 그러니까 아까 이진기 위원장 같은 사람이 끝까지 거짓말하면 날려야 돼. 지금 근데 날릴 필요도 없어요. 정식 단체가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면 돼. 보면 1140세, 경남이 1056세, 상가가 160, 10만보 23차는 한 동짜리 200, 우정 SL 1차 2차는 37세인데 2003년에 입주했는데 2015년 10월에 내가 조합 설립 인가했으니까 이건 도저히 통합할 수, 재건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성공시켰고 대박이 나버렸어요. 완전히 대박. 저 혼자는 도저히 재건축이 안 되냐. 300%가 넘어요. 의사 없으세요, 의사? 여기 의사 있으실래요, 의사? 좀 조용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조합이고 하나는 추진이고 하나는 준비고 이 하나는 새 아파트고. 자, 이거를 성공시켰으니까 두 번 다시 해요. 뜬 사람도 이거를 통합 재건축 상상도 못할 때 저는 가능하다고 시작했고요. 제가 아파트까지 사서 시작을 했고. 근데 결국은 성공했죠. 그래서 7년 10개월 만에 입주를 했는데 얼마나 빨리 한 거냐면요. 우리보다 2년 전에 조합 설립했던 데가 반포주공 1, 2, 4주고 작년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우리 2년 전에 입주를 했는데요. 반포 3주고 우리보다 2년 전에 조합 설립했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죠. 이렇게 통합해놓고도 어마무시하게 빨리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1등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통합을 하면 그 복잡한, 여기보다 더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여기는 300%가 넘고 2003년에 입주한 데도 있고 엉망진창. 하나는 조합이고 하나는 추진이고 하나는 준비고 엉망진창인데 이 통합 합의서를 한번 보면 이 통합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사업 추진 방안 10만호 3차 조합이 반포 경남 10만호 3차 우정 SL을 포함한 조합 설립 평경 연전을 진행하여 통합 조합 설립 평경 인가를 등하는 방안 중 지금 여러분들이 궁전이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 궁전에 포함해서 조합 설립 평경을 한다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3차가 조합했으니까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한 방에 조합 변경을 한다. 기존 반포 경남 10만호 2, 3차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해산하는 또 동의서 받아서 해산 결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위원회를 만들 이유도 없어요. 내일 모레 통합하면 되는데 왜 정비구역 돈 들여 정비구역 몇 억 들어갑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왜 해야 되며 왜 추진을 만들어야 되며 어차피 통합하면 추진이 또 해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조합의 명칭은 인허가청과 협의 및 소유주 의견을 통해 했잖아. 원래 신반포 3차 재건축 주택 정비사업조합이었는데 조합 설립은 마음대로 변경할 때는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신반포 궁전 재건축 조합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라고 조합이 조합명이 그렇게 될 겁니다. 궁전이. 근데 이 통합을 하면 세 단지가 합쳐서 조합명을 다시 결정하면 됩니다. 한신 설해 그 다음에 궁전 동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궁전 지금처럼 궁전 주택조합 이렇게 그냥 놔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이름 지으면 돼요. 난 밑에 들어가는 게 기분 나빠 그러면 거기다 이름 넣으면 돼요. 한신설해. 자, 신축 분양 조건 2조 해당 사업 부지 내에 분양한다. 이 얘기가 제자리 재건축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분양을 하는 거고 궁전 사람들은 궁전 땅에 지은 데다가 분양을 하는 거고 동궁은 동궁대로. 이거는 중요하죠.
왜냐? 궁정 같은 경우는 야, 뒤 섞어서 아무데나 추첨하자고 그러면 내 통합 안 해. 당연히 그러겠죠. 왜 내가 저 뒤에 후미진 데를 가야 돼? 설에. 이걸 여러분들 끝까지 요구하면 통합을 안 해야죠. 상대방이 그걸 못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리는 내가 모든 아까 이 다른 조합에도 다 이 재건축 통합을 도왔지만 철자리 재건축하고 독립생산에는 다 똑같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를 어기면 통합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김만부 입사한다 우정에 쓰리는 경우 현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불가할 경우 현 사업부지에 가장 근접한 신축 아파트 분양하며 인허가상 용적률 초과에 분양할 경우 일반 분양가 분양합니다. 여기는 좀 조건이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재건축 제자리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이게 23차고 이게 우정에 쓰리 1차입니다. 분명히 이 옆에는 공원이 들어오든지 공공청사가 들어오겠죠. 대려비행이니까. 그죠? 아니나 다를까 공공청사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제자리 정도 얘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아까 그 조항이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동에 분양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23차 같은 경우는 19평이야. 19평은 자기가 많이 최대한 늘려가는 게 24평까지입니다. 근데 내가 34평을 받고 싶다고. 34평 받고 싶어. 그러면 조합이 일반 분양을 34평을 이 조합원 분양으로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때 너는 10평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가를 내라 그럼 줄게. 너무나 합리적이죠. 여러분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워낙 거지같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저런 이상한 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은 관계없는 겁니다. 자, 각 단지별 기선정한 시공사업의 용역서 처리. 자, 3차는 옛날에는 추진이 때 시공사 선정했고요. 3차가 2002년에 삼성을 선정했습니다. 조합도 아닌데. 그 다음에 설계사 바우가 선정됐고. 너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 3차 시공사 및 설계사로 이거는 인정하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이후에 3차 조합 설립 이후에 계약한 용역사는 신반부 3차 조합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총회에서 결정하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포 경남 23차가 용역사가 일부가 선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용역사는 경남 아파트 및 경남 상가 10만포 23차 소유들의 의견을 반영 결정한 후 통합조합의 총회에서 계속 안고 갈 건지 계약 해지하고 새로 뽑을 건지는 총회에서 결정하자. 이게 기존에 이렇게 여러분도 하나 지금 이 궁전에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 조건에 궁전에서 지금 이미 기계약한 용역업체, 뭐 설계사하고 세무사 무슨 몇 개가 있어요. 그거는 조합 창립 총회 때 자기네들이 결정을 할 때 이제 총회에서 결의받으면 정식 계약 행위가 이루어질 텐데 그거는 동국 니네하고 한시설에서 인정해라. 이런 조항이 있긴 있어요. 저희들 요구사항에. 이건 그래요. 근데 이건 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인정해줘도 되고 하다가 능력 안 되면 잘라버려도 되고요. 중간에. 그 다음에 소위 이진기 위원장이 제일 불만 있는 게 이겁니다. 조합 임원하고 대의원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라를 한다면 협상에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독립정산제를 반대할 겁니까? 그 다음에 제자리 재건축을 여러분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개는 기본 틀인데 그 다음에 궁전조합으로 이거 편입되는 걸 반대할 겁니까? 그럼 통화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조합이면 어떻게 할 건데? 자, 여기는 어떻게 하는 볼까요? 조합장 신반부 3차고 경남에서만 다득표자가 조합장하고 나머지는 부조합장이에요. 나머지는 빠져, 3개 단지는. 그 다음에 2, 3, 신반부 3차가 4명, 경남, 반포 경남이 4명. 그 다음에 경남 상가가 1명, 신반포 23차가 1명. 우정 예슬 1, 2차는 아예 한 명도 없어요. 감사 2명인데 신반부 3차, 반포 경남이 각각 한 명씩. 나머지 3개는 너 이거 없어. 그 다음에 대의원.
지금 세대수로 나눴어요. 신망 3자 63명, 강북경남 58명, 경남 상가 9인, 신망고 23자 11명, 우정 SL 2명. 자, 이리 되면 이진기 위원장 편들하면 요 지금 조합장도 안 되고 감사도 없고 이사도 한 명도 없는 여기 저기 뭐야 우정 SL 같은 경우는 뭐 총회에서 마음대로 만들지도 된다는 거잖아요. 조합장이 절대로 법이 허용 안 합니다. 독립정산자에서는 절대로 그리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통합을 하죠. 어느 단지의 조합장이든 어느 단지가 이사를 많이 가졌든 대리용을 많이 가졌든 그 가지고 내가 조합장이 있는 단지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취하고 남의 단지 걸 이익을 뺏어가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된다고 그런다면 이건 통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지난번 신문에 저기 개포주공 1단지가 상가 몇 명한테 한 5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조합원 개포 1단지가 한 4천 몇백 명인가 그럴 거예요. 5천 명인가.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상가는. 근데 상가한테 1,500원인가 물어주라고 판결 났죠. 원래 합의할 때 조합 설립할 때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이 계산해서 이렇게 나눈다. 했는데 이걸 쪽수가 90%니까 총회에서 마음대로 바꿔버렸어. 나한테 못 줘.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방법 없어요. 총회에서는 당할 수밖에. 당연히 법원으로 가죠. 법원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네가 합의해놓고 쪽수로 밀어버린다. 너 돈 물어줘. 1,500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입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상가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등기도 안 나고 있습니다. 개판돼요, 개판. 그 다음에 6조 독립재산제. 독립재산은 독립정산제입니다. 각각 사업비 수입 금액의 정산지 각 단지별로 구분되지 않는 수입 또는 사업비는 각 단지별 사업 부지 면적 또는 새로 짓는 건축 연면적 비율로 나눈다. 이건 정확하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자 제자리 재건축이면 설계할 때 내가 궁전지 조합장이면 설계할 때 여기를 빽빽하게 짓고 자기는 널널하게 짓고 궁전은 빽빽하게 짓게 이렇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서울시의 일회가 통과될까요? 바보들이 아니고 통과 안 됩니다. 균일하게 배치 안 하면 절대로 통과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불이익 당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독립정산제라는 게 내 대지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딱 계산이 정확하게 돼요. 내가 10,000평을 가지고 있어. 300%야. 그러면 30,000평을 짓는 거죠. 30,000평 짓는데 공사비는 한신설에도 되고 30,000평에 대해서 조합원 분양하고 나무 일반 분양은 모든 수익은 한신설이가 갖고 예를 들어서 궁전이 5,000평이야. 5,000평인데 거기는 더 많이 지을 수 있어. 155%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이 지어도 수입은 궁전이 다 갖고 그 더 많이 짓는 건축비나 공사비는 궁전이 내고 일이 되니까 누구의 이익을 서로 간에 침범할 수 없는 게 독립정산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합이 어떤 단지가 조합장이 되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복잡한 5개 단지 합의서가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아까 얘기한 핵심이 독립정산제, 제자리 재건축, 그 다음에 임원왕, 조합장, 임원, 대의원들 어떻게 하면 요 3개밖에 없어요. 합의한다라는 게 이 3개밖에 없다고요. 이 3개밖에. 근데 정식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추진위원장이 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한 다음에 협상을 해야 우리 이익을 찾는다. 그러면 이거 말고 무슨 이익을 찾을 수 있나요? 무슨 이익? 합의서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자, 추진위원회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궁전 밑으로 기어들어가면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그럼 통합 안 되는 거지. 지금 궁전이 굳이 조합장을 자기가 한다는데 내가 추진위원장이 된 다음에 협상하면 법으로 뺏어올 수 있나요? 법으로 못 뺏어요. 통합 안 하면 되지 뭐.
이게 그 문제 7월 20일 날 심판부 궁전에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원래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8월 18일 날 이 협약서의 초안을 제가 궁전의 장추진위원장한테 보냈고 동궁의 대표한테도 보냈고 내가 초안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최영현 우리 통치위원장한테 보냈고 그 다음에 궁전의 전기업체 협력사한테 보냈어요. 내가 볼 때는 제가 보낸 거에는 합의서 초안이 간단해요. 자, 독립재단제 하자. 그 다음에 제자리 재건축하자.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합의할 때 동의서 다 거둔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의할 때 이런 뭐 임원이 어떻고 업체가 어떻고 하는 그때 결정하자. 이거는 내가 아예 건들지 않았어요. 왜냐? 자꾸 이진기 위원장 같은 저런 빌미를 주잖아. 아, 저 새끼들이 다 독식해버린다. 지금부터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 어? 했는데 그거를 보냈더니 갑자기 이 궁전의 추진위원장이 나한테 이런 방법 없이 갑자기 저한테 이 공문을 안 보내고 여기 저 통치의 위원장님하고 이진기 위원장 두 사람한테만 딱 보냈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왜 너 임원 이걸 뺐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방공연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계약 협력업체 이걸 또 왜 뺐어? 이런 것 같아요. 그때 토라자가 나한테 얘기도 않고 이거 보낸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 해서. 자, 이거는 저 사람들의 요구사항이잖아요. 요구사항. 그래서 저거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받았는데 내용이 다 뭐 아까 지금 얘기한 거 똑같아요. 상계단위 통합협의회 산이대로 동국위 여러분들이 단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지금 야 이진기 위원장 있고 여기 뭐 최영희 위원장 이거 너 이제 둘이 갈라있으면 나보다 그러니까 단일 이건 뭐 요구할 만하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할 이유가 없는 게 누가 70%를 받아오느냐 최영희가 받아오느냐 이진기가 받아오느냐 그거 인정 아니 동의서가 말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동의서를 예를 들어서 70% 80% 받아줬는데 이진기가 혼자 반대한다고 야 너네 두 명이니까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쓸데없는 걸 넣었어요 지금 괜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통합재건축하면 제자리 재건과 동조선 이건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조합 임원하고 대의용구성 그 다음에 협력업체가 어떻게 하거든요. 요 두 개. 이 사람이 낸 조건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협상이라는 게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통합합의서가. 아까 원빌리 봤잖아요. 원빌리 봤잖아. 근데 여기서 궁전에서는 조합장 궁전이 할 거야. 부조합장은 현대 동궁하고 한시설의 1인시계. 그 다음에 감사는 각 단계별 한 명씩 하자. 원래는 보통은 세대수 비례로 이렇게 하지만 아까 원빌리처럼 여기는 뭐 쥐가 지금 오야인데 오야가 하면 여기 있더라. 오야가 뭔 욕이에요? 내가 통화 안 하면 끝인데 너 들어주기 싫어하는 것만 우리 둘이 할게. 동국은 오케이 모든 얘기 다 들어줄게. 바짝 막 들었다. 동국이 2배가 넘어요. 200 몇 세대예요. 동국은 오케이 했어. 그럼 너도 오케이 하라는 거야. 자, 이사 각 간주회로 3명. 대의용 궁전 20. 이거는 또 그래도 그런 대로 좀 배려를 했어요. 궁전 20, 동궁 25, 한신설에 40명. 거의 반에 조금 못 미쳐. 이게 한신설에 요구하는 사전 요구 조건입니다. 한신설에. 이게 다예요. 그런데 신방과 궁전의 공무는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한신설과 동궁식에 요구하는 협상 아닙니다. 허든지 말든지 너희가 일단 결정하면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진기 위원장은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궁전의 추진위원장한테 분명히 반대 의사 표시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한다고 그러죠. 난리 나니까. 통추위에서 통합을 제안했기 때문에 좀 하자 우리. 그러니까 이 공문의 쓰임자를 통치위원장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진기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완전히 물러보고 우리가 정식으로 재준이가 있는데 쟤네들한테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했죠. 그게 아니에요. 본인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하자고 덤비는 사람한테 줘야죠.
그 다음에 7월 22일 이진기 위원장은 공문을 받았어요. 같이. 근데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전혀 안 받은 척. 전 최영현 위원장이 22일 날 이런 어마무시한 공문을 불협적인 이런 합의안을 받아놓고도 지금 숨기고 있었다. 이러고 있죠. 자기 같은 날 받았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죠? 자, 숨긴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쪽의 요구사항이고 오늘 설명회 다 한 다음에 여기 설명 다 드리고 어떻게 할 건지는 여기서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요. 근데 저거를 누가 저거를 미리 오픈해서 왜 분란을 일으킵니까? 내가 오픈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어디다 쳐박아 놓으라고 그랬어요. 하도 난리 치길래 난 그 양반 안 받느냐고 내가 넘겨짚었어요. 제가 장소우 추진위원장에 보낸 카톡입니다. 자위원장이 7월 22일 1시 최영현 위원장에 보냈던 공문 사전 요구서를 첨부한 거 이진기 위원장이 7월 며칠 날 보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진기 위원장이 그 공문의 통합 조건에서 온갖 한신설이나 굴욕적인 통합이 돼가지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분명히 줬을 거라고 생각 넘겨주고 7월 언제 준다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두 분 동시에 보냈습니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동시에 7월 22일 날. 근데 자기는 안 받은 척이에요. 네, 이해가 안 돼요. 좀. 아까 힘껏 설명했지만 통합협상이나 합의서의 핵심 사항은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그런데 아까 9차 설명했지만 독립정산제 제대로 지정돼서는 조합장이 어느 단지가 하든 임원이 대의원이 많고 적고는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다. 예를 들어서 아까 원베일리가 첫 번째 조합장은 신방부 3차가 있습니다. 거기가 인원이 좀 더 많았으니까. 두 번째부터 조합장은 경남 출신이 했습니다. 능력 안 되면 바뀝니다. 예를 들어 궁전이 했다 칩시다. 능력 안 되면 궁전이라고 자기네 조합장이니까 개판을 쳐도 우리 조합장 자르면 안 되라고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재산이 박살나는데 조합장이 개판이면 저거 난리다라고. 근데 조합장 날리는 게요. 조합임원 날리는 게 해임시키는 게 여러분이 전부 다 합치면 700 뭐 몇십 700 한 50명 되나요? 700 아니 800명이라 칩시다. 여러분이 다 합치면 800명 중에서 10% 80명이 해임총회 발의서를 걷습니다. 80명이 서명해서. 그 다음에 총회를 조합장이 여는 게 아니고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바로 엽니다. 10%를 거두면. 그러니까 조합장이 장난질을 할 수가 없어요. 발의자가 직접 총회를 주관하니까. 거기서 800명 중에 과반이면 400명이니까 401명이 총회에 오든 서면을 내든 전자투표를 하든 401명만 오고 401명의 과반 그러면 201명이죠. 201명만 해임에 찬성한 아웃입니다. 800명 중에.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거 진짜 대단히 중요치 않아요. 아까 내년 원벨 내가 직접 설명했지만 진짜 완전히 두 단지가 싹쓸이처럼 나머지 이거 직거래라는 것들 15% 안 되는 것들은 만약에 조합장이 누가 되고 뭐 대의원 숫자가 누가 많고 이런 걸로 자주된다고 그런다면 평생 어느 조합도 조그마한 단지는 통합을 할 수가 없죠.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